2016년 코스피 역사상 변동성이 가장 큰 해입니다. 사이드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선물 시장이 5%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시장을 잠시 멈추는 비상 브레이크예요. 투자자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잠깐 냉각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사이드카가 무려 45번 걸렸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연쇄 붕괴하던 그 해에 45번이었어요. 그게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 기록이 이미 깨졌어요. 6개월도 안 됐는데 사이드카가 45번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08년이 어떤 해였는지를요. 미국 4대 투자은행 중 하나가 공중분해되고 아이슬란드 국가 자체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 해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변동성이 같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잖아요? 2008년엔 세상이 무너지는데 주가가 폭락했어요. 매도 사이드카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락장의 변동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걸리는 사이드카는 색깔이 다릅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더 많아요. 변동성은 역대급이지만 방향은 위입니다. 2008년의 변동성이 공포였다면 지금의 변동성은 상승의 진통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역대급 변동성 속에서 코스피는 9형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이 상승이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아니면 꺾일지를 결정할 결정적 신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그 신호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두 기업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구조적 변화를요. 자, 먼저 지금 이 시장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한번 봐야 해요. 코스피 지수가 9.0포인트입니다. 2025년 이후 현재까지 코스피가 약 3배 반 상승했어요. 3배 반이요. 여러분이 2025년 초에 1,000만 원을 코스피 ETF에 묻어뒀다면 지금 대략 500만 원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직장인 평균 연봉 2배 가까운 수익이 2년 안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은 왜 내 계좌만 이것만큼 안 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9.0포인트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묘한 그림이 보여요.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 약 500개입니다. 그중 단 10개 기업이 시장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 10개 기업 중에서도 딱 2개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이익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식당 100곳 중 단 2곳이 그 동네 전체 매출의 60%를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구조에서 그 두 식당을 자주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올라타 있으면 지수 상승의 혜택을 누렸고 그 밖에 있으면 지수는 오르는데 내 계좌는 파란 그림을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 두 기업을 코스피 계산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9.0포인트라는 지수가 잘 쳐줘야 6.0 언저리가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없는 코스피는 사실상 다른 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면 이 질문 자체를 다시 해야 합니다. 한국만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을 보면 샌디스크가, 일본을 보면 키옥시아가 비슷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각국 증시를 동일한 방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증시의 기형이 아닙니다. AI 시대가 만들어낸 전 세계적인 구조 변화예요. AI를 돌리려면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의 손가락으로 꼽혀요. AI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걸 감당할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병목이 생겼고 그 병목의 중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 있는 겁니다. 속도가 빠를 뿐 방향은 글로벌 표준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쏠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왜 코스피가 지난 10년 동안 박스피였는지를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2020년 코로나까지
약 10년 동안 코스피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 0포인트 안팎에서 꼼짝도 안 했어요. 강산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10년 동안요. 이 기간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수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참고 버텼는데 결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 경험이 몸에 새겨진 분들이 2025년 이후 시장이 3배 반이나 오를 때도 손이 선뜻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10년의 기억이 새로운 시대를 보는 눈을 가린 거예요. 왜 그 10년이 박스피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업들이 이익을 못 냈거든요. 주가는 결국 기업 이익의 함수입니다.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익이 늘어나지 않으면 주가도 안 올라요. 금리가 어떻게 됐느냐, 환율이 어디 갔느냐, 이런 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게 기업이 돈을 버느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붙잖아요. 기업 이익이 늘지 않는다는 건 이 이자가 없는 예금과 같아요. 원금은 있는데 불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5년을 기점으로 뭔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업 이익이 폭발했어요. 지금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1년에 버는 돈 예상 이익이 약 860조 원입니다. 860조 원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대략 600조 원대입니다. 국가가 1년에 쓰는 돈보다 상장 기업들이 버는 돈이 더 많아진 거예요. 여기에 코스피 지수의 지난 8년 평균 밸류에이션 배수 약 10배를 곱하면요. 860조, 860 비오콜, 8,600조 원. 이게 대략 코스피만 포인트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즉 코스피만 포인트는 허상이 아닙니다. 기업 이익이 받쳐주는 숫자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스피가 끝난 건 정책 때문도 아니고 외국인이 갑자기 한국을 좋아해서도 아닙니다. 기업들이 진짜로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곳이 벌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2000년 1월 4일부터 무려 26년 동안 코스피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였습니다.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한국 증시가 열린 이후 사실상 삼성전자가 항상 1, 2였던 거예요. 그런데 2025년 하반기 그 서열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SK 하이닉스의 3배가 넘었어요. 게임이 되지 않는 격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기업 모두 2영조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하루는 SK 하이닉스가 1위, 다음 날은 삼성전자가 1위. 그러다 또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글과 엔비디아가 매일 시총 1위와 2위를 바꿔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올랐습니다. 두 기업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각자의 한계를 밀어붙였고 그 모멘텀이 시장 전체를 이끌었어요. 26년 만에 서열 변동, 이건 불안 신호가 아닙니다. 정화작용과 모멘텀의 증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변화의 출발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가지 장면을 봐야 합니다. 약 1년 반 전 SK 하이닉스 주가가 40만 원대였을 때 어떤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했습니다. 당시엔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판단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 분석의 근거가 뭐였냐면요. 세상이 바뀌는 방향을 먼저 봤던 겁니다. DRAM에서 HBM으로 메모리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이었어요.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단순히 용량이 큰 메모리가 아닙니다. AI가 초당 수십억 번의 연산을 할 때 그 데이터를 동시다발적으로 쏟아 넣어줄 수 있는 다층 구조의 메모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존 메모리가 물을 하나의 수도관으로 보내던 방식이라면 HBM은 12개의 수도관을 동시에 여는 겁니다. 처리량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이 시장에서 기술적 해자, 경제적 방어선을 가진 기업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답이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당시엔 삼성전자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지만 새로운 분야에서 가장 깊이 들어간 기업이었어요. 그 한 발 앞선 포지셔닝이 결국 시총 1위 역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도주를 찾는 방법은 지금 오르는 걸 뒤쫓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어디로 바뀌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을 찾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반기를 가를 결정적 신호들입니다.
첫 번째 신호, 7월 7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왜 이날이 중요하냐고요? 주가는 이익의 함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더 정확히는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주가는 이익의 기울기 함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이 버느냐가 핵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시험에서 90점을 받아왔어요. 잘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항상 90점이었다면요. 그냥 하던 대로 했네 반응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이번엔 95점을 받아왔다면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반대로 95점을 기대했는데 90점이 나왔다면요. 잘했는데도 실망이 나올 수 있어요.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이 삼성전자 2분기 매출이 87조 원 나올 것이다. 이게 컨센서스 시장 기대치인데요. 이 기대치보다 실제 실적이 얼마나 높이 나오느냐에 따라 주가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실적 발표 전 들썩임과 발표 후 조정 이런 패턴은 과거 10분기 중 8번이 비슷하게 반복됐어요. 기대감이 먼저 올라가고 실제 이벤트 이후엔 소문난 잔치처럼 잠시 조정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우상향했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7월 7일은 이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입니다. 삼성전자가 컨센서스를 얼마나 넘느냐. 이 숫자 하나가 하반기 코스피의 분위기를 가릅니다. 두 번째 신호, 7월 10일 SK 하이닉스 미국 ADR 상장입니다. 여러분 ADR이 뭔지 아시나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 증서예요. 쉽게 말하면 SK 하이닉스가 미국이라는 가장 큰 무대에 직접 올라서는 겁니다. 이미 독일에도 상장되어 있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AI 혁명의 본고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숫자 비교가 하나 있어요.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미국에 상장된 게 마이크론입니다. 업계 3위 기업이에요. SK 하이닉스보다 실적이 뒤지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받는 밸류에이션이 약 15배예요. 주가 수익 비율로 15배. SK 하이닉스는요, 7배 반에서 9배 정도입니다.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이 40% 넘게 할인된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한국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에는 그냥 한국 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40% 디스카운트가 적용돼 있는 겁니다. ADR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이 기업을 직접 평가하기 시작한다면요. 수평 이동만 해도 40% 리레이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한 주에 20만 원짜리 주식이 한 주에 28만 원짜리로 재평가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지금 AI 혁명의 본고장에서 AI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직접 인정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또 다른 프리미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7월 10일은 그 재평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MSCI라는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나라 주식에 얼마나 투자할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에요. 한국은 지금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선진국으로 편입되면 추가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거든요. SK 하이닉스의 ADR 미국 상장은 이 흐름에도 불을 붙일 수 있는 촉매가 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당당히 평가받기 시작하면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신호, 낙수 효과의 경로 변화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새로운 30년, 1996년 7월 1일 코스닥이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정확히 30주년이에요.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이 시점에 맞춰 내놓으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이야기를 꺼낸 건 정책 기대감 때문만이 아니에요. 낙수 효과의 경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해야 해서입니다. 과거엔 이랬어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오르면 그 협력 업체들,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줄줄이 따라서 올랐습니다. 원청이 잘 되면 하청도 잘 된다는 논리였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대형주를 놓쳤으면 소부장 기업들을 미리 사두고 기다리는 전략을 썼습니다. 꽤 오랫동안 유효했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안 왔습니다. 낙수 효과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경로가 바뀐 겁니다.
이제는 소부장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 AI 병목에 특화된 소재와 장비만 올라가요. HBM 공정에 특화된 장비, AI 반도체 패키징에 필요한 소재, 이 핀포인트 분야에서만 낙수가 흘러내리는 구조가 됐습니다. 코스닥 30주년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설계되느냐, 단순히 자금 수혈이냐, 아니면 AI 딥테크 중심의 질적 선별 체계냐에 따라 코스닥의 다음 30년이 달라집니다. 지난 30년이 벤처 중소기업의 양적 팽창이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AI 기술 집약 기업들의 질적 성장 인프라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지금부터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기업의 이익을 보라는 겁니다. 금리가 어떻게 됐는지, 환율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들보다 먼저 이 기업이 다음 분기에 얼마를 버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결국 기업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의 총합이니까요. 물론 이 모든 걸 다 장밋빛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짚어야 할 그늘도 있어요. 지금 코스피구 0포인트라는 지수는 실상 두 기업이 받쳐주는 지수입니다. 그리고 두 기업이 모두 같은 업종 메모리 반도체예요. 이 산업 하나에 충격이 오면 지수 전체가 흔들립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에요. 공급이 수요를 앞서는 순간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요. 과거에 중국 기업들이 저가 물량을 쏟아내면서 메모리 가격을 반토막 냈던 역사도 있어요. 이번엔 HBM이라는 기술 장벽이 있긴 하지만 중국이 영원히 따라오지 못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AI 인프라에 천문학적 투자를 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어느 시점에 캡백스를 조정하기 시작하면요, 그 충격이 HBM 수요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 시점에 두 기업에 집중된 코스피의 쏠림이 리스크로 돌변할 수 있어요. 노무라 증권이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500만 원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몇 배나 높은 숫자예요. 하지만 목표 주가는 미래의 이익이 지금 가정한 대로 정확히 실현됐을 때의 숫자입니다. 기대치가 높을수록 그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실망의 폭도 커질 수 있어요. 주가는 이익의 함수인 동시에 기대치의 함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 평범한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라도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월급 받으면 조금씩 적립식으로 사모아야 하나 고민하는 직장인분들도 계실 거고, 코스닥에 묻어뒀는데 코스피만 오르는 걸 보면서 갈아타야 하나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매수 버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사고 나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원래 거꾸로 돼야 돼요. 사기 전에 이 기업이 5년, 10년 뒤에도 이 시장의 중심에 있을 것인지를 하루에도 10번씩 고민해 보는 겁니다. 중국이 HBM 시장을 파고들 가능성은 없는지, AI 투자 사이클이 꺾일 수 있는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요. 그 결론이 예스라면 들어갈 때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에요. 2주에 걸쳐서 나눠 담는 겁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다 파는 게 아니라 천천히 분할 매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귀한 경험이 익절이거든요. 내가 미리 정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실제로 그 익절을 실행해보는 연습이 쌓여야 해요. 오르는 종목은 있는데 내 계좌만 파란 물결이라면요, 감내할 수 있는 규모 안에서 지금이라도 주도주 쪽으로 비중을 조정하는 걸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손절보다 기회비용을 보는 겁니다. 40% 물린 주식을 계속 들고 가면서 주도주 상승을 지켜보는 것, 그것도 비용이에요. 7월 7일 삼성전자 실적, 7월 10일 SK 하이닉스 ADR 상장, 그리고 7월 1일부터 열리는 코스닥 30주년 정책 이벤트. 이 세 개의 이벤트가 몰려있는 한 주가 하반기 한국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첫 주를 잘 보내면 코스피가 다시 한번 퀀텀 점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반대라면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 상당 부분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밀사와 여주사, 밀리면 사라, 여력 있으면 주도주 사라. 이 원칙이 강세장에서 유효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에요. 1985년부터 89년까지 3저 호황 때 코스피가 7배 올랐습니다. 7배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 0만 원이 7, 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4년 과정이 매끄러운 직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중간에 몇 번이고 급락이 있었어요.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시장 붕괴 우려, 외국인 대량 매도 이런 헤드라인이 수시로 나왔습니다. 그 변동성에서 손을 놓아버린 분들은 7배 상승의 열매를 못 먹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가 대세 상승이었는데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꺾이는 건지 계속 가는 건지 아무도 몰랐어요. 2026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2026년 역사상 가장 변동성이 큰 해. 그런데 동시에 기업 이익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해. 26년 만에 코스피의 서열이 바뀌고 AI 병목이라는 새로운 구조가 시장을 다시 짜고 있는 해. 이익을 내는 기업만 살아남는 시장. 그 원칙 하나를 중심에 두고 보면 흔들리며 피는 꽃도 결국 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